덕인초 4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들과 음악 수업을 함께 할 조근형 선생님입니다. 코로나로 1학기 때도 만나지 못해 무척 아쉬웠는데 2학기 때부터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다시금 코로나의 확산으로 잠시 늦춰지게 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이 만날 때를 기대하며 온라인으로라도 열심히 음악 수업을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4학년 친구들은 음악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친구들 중에는 음악은 노래예요. 음악은 신나는 거예요. 음악은 그냥 음악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은 음악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의 기쁨이나 슬픔, 경험에서 느껴지는 즐거움과 공허함 등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기쁠 때 즐거운 음악을 들으면 더 기분이 좋아지고, 슬플 때 슬픈 음악을 들으면 눈물도 나기도 하는데 나의 감정을 음악이 대신 표현해 주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음악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도구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악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악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이 몇 장의 사진을 준비했으니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악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6개의 줄을 메어 왼손 손가락으로 줄을 눌러 음정을 고르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줄을 튕겨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네,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는 기타입니다. 어깨 위에 악기를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활을 잡아 소리를 내는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네, 모두가 알고 있는 바이올린입니다. 와, 이 악기는 많은 친구들이 한 번쯤은 배워보거나 직접 쳐보기도 한 악기네요. 큰 공명 상자 속에 88개의 건반을 눌러 소리가 나는 바로 피아노죠. 선생님도 이 악기를 아주 잘 연주하는데 직접 친구들과 만나는 수업 시간에 들려주고 싶네요. 이 악기는 친구들이 2, 3학년 때 배운 악기입니다. 리코더이고요. 이번 사진의 악기는 손풍금이라고 하는 악기인데요. 중심부의 주름 상자를 늘렸다 좁혔다 하면서 왼손으로는 왼쪽 부분에 있는 건반을 치고 오른손으로는 여러 개의 버튼처럼 생긴 부분인 화음을 눌러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바로 아코디언입니다. 이 악기는 TV 가요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셨을 악기인데 원기둥 모양의 여러 개의 북들을 채로 치면서 연주하는 악기로 노래의 멜로디가 아닌 리듬을 표현하는 악기입니다. 바로 드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동화 속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악기인데 이 악기는 세모꼴의 틀에 47개의 현을 세로로 평행하게 걸고 두 손의 손가락으로 줄을 튕겨 연주하는 현악기로 이 악기의 이름은 하프입니다. 이번 사진은 우리나라 전통악기가 나왔네요. 12개의 줄을 손가락으로 뜯어 소리를 내는 우리나라
고유 현악기의 하나입니다. 바로 가야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악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친구들과 1학기 때부터 함께 배웠어야 하는 오카리나입니다. 꼭 함께 오카리나를 배우는 그날을 선생님은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둘러본 여러 악기들의 소리와 크기가 모두 다릅니다. 과연 소리의 높고 낮음이 악기의 크기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참새와 사자가 있습니다. 참새는 찍찍찍찍 소리를 내고 사자는 엉 하고 소리를 냅니다. 만약 참새가 찍찍찍찍 하고 소리를 내고 힘이 약한 동물들을 겁을 주어 동물의 왕이라 자랑하는 사자가 엉 하고 우는 게 아닌 엉 하고 소리를 낸다면 무서워하는 동물들은 한 마리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몸집이 작고 가벼운 참새는 높은 소리로 찍찍찍찍찍찍 하고 울고 몸집이 크고 무거운 사자는 낮은 소리로 엉 하고 웁니다. 어머나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기와 무시무시한 괴물 거인이 있습니다. 아기는 태어나서 응애 하며 울고 괴물 거인은 모두 잡아먹겠다 하며 무시무시한 어두운 목소리를 냅니다. 사람도 역시 몸집이 작고 귀여운 아기는 높은 소리로 응애 하고 울고 몸집이 크고 무거운 괴물 거인은 낮은 소리를 냅니다. 만약 아기가 괴물 거인처럼 낮은 소리로 응애 하고 태어난다면 엄마 아빠가 깜짝 놀라 기절하시겠죠? 여기 실로폰이 있습니다. 실로폰의 음판의 크기가 다른데요. 왼쪽 부분이 음판의 크기가 가장 크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음판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앞에 두 가지의 예로 설명드린 것을 참고해보며 어느 쪽이 높은 소리가 나고 어느 쪽이 낮은 소리가 날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몸집이 작은, 음판의 크기가 작은 오른쪽의 실로판 쪽이 높은 소리를 내고 몸집이 큰, 음판의 크기가 큰 왼쪽 부분이 낮은 소리를 냅니다.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하셨죠? 여기 4개의 현악기가 있습니다. 왼쪽부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또는 더블 베이스가 있습니다. 악기가 제일 작은 왼쪽의 바이올린이 가장 높은 소리를 내고 그 다음으로 비올라가 앉아서 연주해야 하는 첼로는 낮은 소리를 내는 악기이며 사람 키만큼 큰 맨 오른쪽에 있는 콘트라베이스는 현악기 중 가장 낮은 소리를 냅니다. 우리 친구들과 배우기로 했던 오카리나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 사진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작은 악기는 높은 소리를 담당하는 악기이고 몸집이 큰 악기는 낮은 소리를 담당하는 악기라는 것을 오늘 선생님의 설명으로 모두 확실히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면 배우게 될
오카리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의 오카리나는 19세기 말쯤 생겨났으며 이탈리아의 주세페 도나티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주세페 도나티가 17살 때에 호숫가에 있는 거위를 보며 거위 모양으로 악기를 만들었는데, 오카리나의 오카는 거위를 뜻하고 오카리나는 작은 거위를 나타냅니다. 오카리나는 막혀있는 폐관 악기이고 우리나라에는 1986년 일본의 한 다큐멘터리가 반영이 된 적이 있는데, 그때의 배경음악이 오카리나로 연주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35년 동안 오카리나가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게 될 오카리나는 어떤 소리가 날지 오카리나 곡을 감상해 보며 아름다운 소리에 빠져볼까 합니다. 우선 높은 소리를 내는 오카리나의 악기 소리를 들어볼 거예요. 물놀이라는 곡으로 걸어서 세계 속으로 라는 TV 프로그램의 시그널 음악으로 사용되었을 정도로 우리 친구들도 많이 들어본 곡입니다. 한태주라는 사람이 만든 곡인데, 옆에 사진을 보면 우리 친구들과 비슷한 나이인 것 같죠? 이 한태주님은 현재 34살인데 이 물놀이라는 곡을 16살 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렇다면 다 같이 이 물놀이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나도 배낭을 메고 세계 여기저기를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배우게 되는 보편적인 음의 높이를 연주하는 알토시 오카리나 곡을 하나 더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싱싱싱이라는 곡으로 우리나라 에어컨 광고에도 사용된 곡입니다. 재즈 리듬과도 잘 어울리고 어떤 악기와도 잘 어울리는 오카리나 소리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감상해 보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오늘 배운 내용 점검해 본 후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배우게 될 이 악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오카리나입니다. 그렇다면 오카리나는 어느 동물을 뜻하나요? 오카는 거위, 오카리나는 작은 거위를 뜻합니다. 현악기 바이올린과 첼로 중 낮은 소리를 내는 악기는 무엇인가요? 바이올린보다 크기가 더 큰 첼로가 낮은 소리를 냅니다.